안녕하세요. 서희찬입니다. 오늘 콜구 이제 사용법을 또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들 많네요. 그냥 악기점에서 이제 갖고 와서 그냥 사용하면서 여기 눌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만 쓰셨다가 좀 이렇게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껐다 켜면 이런 화면이 뜨잖아요. 그죠? 때로는 또 이렇게도 뜨고요. 유저에 우리가 저장했는 걸로 마이 세팅으로 저장된 것만 여기에 뜨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스로우 고구를 지금 저는 이렇게 삽입을 해놓고 사용하는데요. 월츠를 해야 되겠다 하면 월츠를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가 제로 되어 있는 거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 세팅을 꾹 눌러요. 이렇게 꾹 누르면 얘가 나오죠. 오케이 하면 이제 얘가 껐다가 키면 월츠로 기억이 됩니다. 자 보세요. 좀 시간이 걸리죠. 워낙 처음 하시는 분들이 몰라가지고 또 그런데 아시는 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지금 다른 것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카메라 각도가 오늘 잘 안 잡혀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이거 킬 때에도 막 꾹 눌리시지 말고 이 손을 딱 얹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슬쩍 데이는 그 느낌을 주셔요. 여기 망가져가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꾹꾹 눌려갖고. 불이, 우리가 이 전기 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팍팍 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디지털 악기들이 다들 이렇게 센서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야 이렇게 로딩이 되는 것처럼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단자들은 안에 보면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눌리게 되어 있는데 꽤 오래되면 다 망가져요. 꾹꾹 눌리게 되면 슬쩍슬쩍 눌려도 돼요. 다시 안 될 때는 이렇게 다시 한번 눌리지만 그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자 보니까 지금 뭐로 떴어요? 월츠로 뜨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마이 세팅을 설정하실 때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 거, C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확인을 꼭 하시고 해야 돼요. A마이너로 시작되어 있으면 A마이너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F로 되어 있어 봐요. 이렇게 조가 바뀌어 갖고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유의하시고 요 마이 세팅 그렇게 꾹 눌려 가지고 OK만 하면 되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색 여기 이제 하나 뭐 피아노를 좋아하시면 이렇게 피아노를 찾아가지고 얘를 지금 여기서 찾을 때 엑시트 하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요 이렇게 마이 세팅이 켜지고 연주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주합니다. 이렇게 연주를 하시다가 여기에 대한 어떤 볼륨이나 멜로 라인들을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처음에 이 악기를 키고 나면 이제 마이 세팅이 뜨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마스터링이 요 볼륨이 전체의 볼륨입니다. 그리고 얘는 밸런스예요. 라이트 레프트지만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얘가 안 나오기도 약하게 돼요. 이렇게 가면 리듬이 약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왼쪽으로는 멜로가 약하게 돼요. 그래서 밸런스는 항상 사용하실 때 정상에 놓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또 여기 밑에 어사이너블은 뭐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얘는 베이스, 얘는 드럼. 자 이렇게 베이스가 빠지죠. 그죠? 이 드럼이 주고요. 자동 소리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드럼하고 그래서 12시 거의 1시 요런 밸런스가 최고로. 베이스를 많이 쓰고 싶은 분은 뭐 자기 취향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드럼도 세게 하고 싶으면.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마스터링을 1시 뭐 3시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1시 정도에서
괜찮고 2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3시 넘어가면 사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데시벨이. 그래서 스피커가 나갈 확률들이 많고, 예, 그러니까 또 스피커만 쓰고 계시는 분들은 위에 소리를 안 들으실 때는, 예, 여기에 보면 글로벌에 와서 오디오를 눌러주죠. 오디오를 눌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스피커를 끄면은 이제 여기 전혀 소리가 안 나죠. 그죠? 나오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래서 마스터링 볼륨이 100이에요. 여기가 100이 전체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스피커를 사용하실 때는 요렇게 해서 스피커만 사용하고 앰프를 사용하실 때는 끄고 하는 것이 좋죠. 너무 막 소리가 지저분하게 들리니까. 그죠? 또 뭐 켜놓고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4개의 어떤 활용법을 아셨죠? 그리고 셀렉터라는 거 여기 있는 것들은 플레이어 녹음하여 가지고 녹음을 해요. 녹음해서 송을 누르면 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 누르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 얘를 셀렉터 하면 이렇게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거고요. 자, 시퀀스는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셀렉터로 이렇게 바꾸면 드럼을 이렇게 찍어서 얘로 이제 녹음을 해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멀티 트랙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파일로 만드는 것이고요. 자, 사운드에 오면은 모든 게 다 꺼지고 노말이라고 그러죠. 다 꺼지고 피아노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피아노 나오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여기를 터치하면 여기선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음색을 어떻게 바꾸지 시험에 이런 버튼들이 떠갖고 여기를 만지시고 뭐 이런 그런 분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왕초보님들을 위하여서 말씀드리고 또 만지는 분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 혹시 이 악기가 교회나 뭐 또 피아노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스타일 플레이어는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음악들을 내려가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송 이렇게 시퀀스 사운드에 와서는 이 피아노 하나 그랜드 피아노 하나만 잡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터치하면 전체적인 이제 레가시 뭐 다 뜨죠. 요 GM 모드 팩토리 공장이 출하될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단음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스트링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스트링도 많죠. 예. 좋은 스트링들이 많아요. 그죠? 얼마든지 음을 또 여기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이제 리프 딥 이제 깊이라고 얘기하죠. 네. 또 리버브를 또 사용할 수 있고요. 요렇게 이제 교회에서 쓰시는 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사운드에 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글로벌은 전체적인 이제 모든 메뉴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메디아에는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미디 이제 여기 그러니까 디스크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글로벌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사용할 때, 여기 프리펜스에 보면 모드에 와보면, 이제 이게 스프리트 조정이 되는 거예요. 분할. 자동 반주 안 하고, 여기에서 자동 반주를 안 하고, 다 이걸 쓰고 싶다 할 때는 여기를 눌리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하고, 지금 마지막 여기까지 이제 터치하고 얘가 떴을 때, 스프리트 포인트 떴을 때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가면 다 여기가 스트링 나옵니다. 다 이렇게 스트링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F까지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F#3을 사용하면 솔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죠? 파까지 여기에 파샵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솔, 파, 미, 낮은 미를 쓰시라 할 때는 스프리트를 위로 올려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원래 C가 얘가 C2, C3, C4예요. 가온, 다, 도. 도를 원래 여기서 시작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옥타브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이쪽으로 오면 자리도 또 막 이쪽으로 밀어야 되고 해서 그냥 여기서 많이 써요. 거지 뭐 연주가들이 여기서 많이 쓰죠. 그건 뭐 음색 조정하면서 쓰시면 되고요. 요렇게 스프리트는 여기 있는 스프리트나 다른 거예요. 그래 여기 하면 금방 지워지고 하니까 요 사용법은 스프리트를 스프리트 오토 자동 반주를 옮기시려면 글로벌에 와서 이렇게 찾아야 되죠. 그죠? 여기 프리퍼런스의 모드에 여기서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스타일 플레이가 꺼져 있으면 연주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악기를 가지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타일 플레이어에 이렇게 뭐 만지시다가 꺼져가지고 아유 악기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당황해요. 여기가 항상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껐다 켜면 여기 들어와 있게 되어 있어요. 얘는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기 모든 이제 기능들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사용 많이 안 하고 혹시 잘못 눌리면, 좀, 에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요 부분에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시퀀스를 그래요. 이 코드 시퀀스. 코드 시퀀스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하고, 코드를 치면, 얘 코드가 자동으로 옮겨지죠.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왼손 연습하고, 이렇게 할 때 녹음을 사용해서 하면 되고, 저는 왜 불이 들어와 있나 하면, 여러분들 거 불이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왜 안 들어와 있나 하면요, 시퀀스에서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뭔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팩토리어 공장의 리듬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팝이나 여기서 사용하면 불이 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거도. 이 불이 없어요. 근데 댄스에 오면 얘가 다 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퀀스 작업을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깜빡이면 안 돼요. 깜빡이면 녹음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퀀스라 그래요. 시퀀스는 많은 것들을, 요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시퀀스, 걔를 통해서 더 큰 것들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악기는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제가 접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열심히 보시고. 자, 여기 보면 ACCMP, 어컴퍼니먼트. 이탈리아의 이제 뭐 그 용어들 보면은 반주, 영어에도 반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주가 꺼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는지 알고 있어요. 실제로 메모리보다 얘가 더 반주는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메모리는 드럼이 하나 메모리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또 꺼놓고 얘를 꺼놓고 말이에요. 또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또 이 악기를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악기점까지 들고 가야 되고 이런 또 그러면 못 보면 또 이렇게 만지다 보면 또 돈 들어야 갈 일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요 세 개의 불들을 중요시 잘 보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이건 패드예요. 패드. 패드라는 뭐냐 하면 이 리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 많은 이제 사운드를 증폭시키는 거죠. 자, 증폭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주고 하면서 자, 인트로를 시작할 때 좀 고급스럽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좀 듣기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하고 얘 나오는 거는 이걸로 끄면 되고 있어. 또 끄게 되어 있고 그쵸? 자 그리고 인트로는 전주 이제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손을 안 대도 연주가 나오는 거 그쵸? 인트로. 자 그리고 커팅은 연주를 하다가 잘라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은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여기 브레이크도 있죠. 얘도 걸어주는 거죠. 자, 요렇게 됐는데, 요거 4개는 또 어떤 작동을 하죠. 다 알면서도 그냥 켜져 있으니까 여기 눌리고, 이렇게만 눌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노래가 우리가 이제, A, B, C, D 이런 동기가 있으면요. 그 프레이즈죠. 마디. 이제 노래의 그 마디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소절에 예를 들어서 8소절에 마다 이제 이걸 눌려주면 얘는 리듬이 잔잔하게 그냥 1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잔하게 되어 있는데 후렴에 가면 노래가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더 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약간 크게 뭔가 좀 웅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바리에이션이라고 해요. 바리에이션을 바꿔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리듬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오토 필링이라고 바리에이션이 이렇게 눌리면 리듬만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리듬을 다 따로 넣어놨죠. 이번에는 여기도 그러고요. 다 따로 넣어놨는데 이제 눌리면 이 오토 필링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드럼으로 하면 필링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옛날에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일본어 섞어갖고 하면 일본 시대에 많이 음악들을 했으니까 기깎기라고 해요, 또. 예. 그래서 얘를 눌려놓고 해야만이 왜 얘가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느냐. 이거만 눌리면 나오도록 해놓지.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연주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후렴을 들어가야 되는데 노래가 먼저 한 2마디 시작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얘가 있을 때 눌리면 중간에 엉뚱한 필링이 들어가서 음악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끄고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 후렴인데 내가 놓쳤구나 하면 필링은 넣어줬는데 놓쳤어.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가 자 이제 후렴에 가야 되는데 다른 거 만지다 보니까 후렴의 리듬을 못 눌려줬어요. 서브에. 근데 이렇게 눌리면 막 노래하는 사람이나 연주에 방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지나가버리면 오토를 끄고 이렇게 다시 켜놓고 그래서 때로는 요걸 꺼가지고 필링이 안 돌아갑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브레이크는 그대로고 얘는 말 그대로 엔딩이에요. 이렇게 1, 2, 3번 다르게 다 집어 들어가 있는. 자, 요렇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엔딩이 되고요. 모든 페이지들이 이제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뜰 때는 여기 보면 스타일 셀렉터. 이쪽으로는 무조건 왼쪽에 자동 반주와 리듬이에요. 음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찾고 얘를 전체적으로 안에 걸 보고 싶다 할 때는 엑시트로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면 나갈 때 비상구가 있죠. 보면 항상 엑시트라고 극장 같은데 이제 어두운 데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나가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화면들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떴을 때 그 화면이 왜 안 뜨지 하시지 말고 마이 세팅에 가면 자연적 키면 이렇게 이제 마이 세팅 해놓으면 이렇게 뜨고 또 이렇게 해서 설치하면 이렇게 또 뜨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염려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엑시트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는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면 요거 뭐 하는 겁니까? 물어와요. 스타일 2 키보드 세트. 이거요. 예. 근데 초보분들은 잘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츠 리듬에 내가 되게 좋은 소리가 있어요. 복사해서도 가도 되지만 이렇게 소리가 와, 이 소리가 좋다. 그러면 이 소리를 나는 스로 고고에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바뀌어버려요, 소리가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월치에서 이번에 요 색스폰하고 소프라노 색스네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음이어서 오보에하고 아주 막 비슷하게 흡수해요. 여기 스위트 소프라노라고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했죠. 그러면 얘를 꺼버리면요, 이 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꺼볼게요. 그리고 리듬을 바꿔볼게요. 자, 스로 고고에 왔는데 안 바뀌죠, 그죠? 그럼 스로 고고에 그냥 꾹 눌려버리고 1번에다 집어넣어보면 얘가 이쪽으로 옮겨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사용하시고는 이렇게 눌려놓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노래하거나 하면 레코드라는 것이 있죠. 그죠? 초보분들 이제 연습하실 때 슬쩍 눌리면 얘는 편집하는 스타일이 만드는 그런 화면이 떠요. 근데 슬쩍 꾹 눌리면 레코드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럼 레코드를 터치하고 이제 연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스톱을 하고요. 세이브를 시켜줘야죠. 얘를 스톱을 했으니까 세이브. 그러면 얘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돼서 요 송을 누르면 나와 있고요. 얘를 눌려도 나와 있어요. 자, 좀 전에 넣었던 게 여기 들어간지 새 파일을 내가 설정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송 플레이에서 지금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닌데, 얘기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이고, 자꾸 내가 엉뚱한 데를 자꾸. 죄송해요. 미디어. 자, 송 셀렉터로 이렇게 찾아요. 여기 화면에서. 여기 송에 들어가서. 그러면 얘로 불러줘야 돼. 셀렉터로 이렇게. 좀 전에 이제 녹음했는 거 나오죠. 이렇게 연주하시면서 요렇게 이제 금방 연주했는 게 저는 있던 데 덧붙 씌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뭐 이렇게 녹음해서 얘를 녹음해서
집어넣는다 하시면 이렇게 녹음했죠. 이제 녹음이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스톱하고 이름을 먼저 쓰세요. 이름을. 자, 그러면 빨리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XX 했어요. 자, OK, 세이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송 플레이로 오는 거예요. 와서 터치하면 좀 전에 넣었던 XX가 여기 나오죠. 그럼 셀렉터는 불러드리는 거죠. 불러드려가지고 여기서 플레이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시죠? 그죠? 뭐 삭제하는 건 또 딜리트 하면 되시고요. 자, 요렇게 이제 요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화면이 이제 이렇게 떴을 때, 엑시티로 나갔을 때 이 화면을 트랙으로 사운드를 또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보드 세트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요 세트의 요 부분을 지금 얘가 여기 다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손으로 터치해도 되고, 이렇게 3번 가고 싶으면 얘로 터치해도 되고. 참, 요 편리하게 만들어놨죠. 콜고에서. 예, 또 야마하는 이쪽에 있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음을 막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오른손잡이고 잘 치는 분들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왼손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정말 요 콜구가 편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으면 여기 한 8개 정도 들어갔으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또 그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음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 두 번째는 얘 전체적인 볼륨. 그럼 이거 슬라이드로도 되고요, 이게. 자, 요거는 뭐예요? 로우 볼륨. 얘는 로우. 왼쪽에 이 손이에요. 자, 슬라이드로 이렇게 찍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에 스트링 깔린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지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지정되면 25로 저는 소리를 은은하게 해놓고 이렇게. 자, 너무 많이 하면 윙윙거리니까 살짝 스트링을 깔아주면 그 맛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하나를 바꿔갈 때 키보드 세트에서 볼륨. 자, 요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셀렉터를 누르면 여기 이제 패드, 즉 얘예요. 얘 걸 보려면 패드 누르면 이제 화면이 여린 것 뜨고,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는 메뉴에서 패드 하면 전체적인 게 떠요. 그럼 여기 볼륨이 있어요. 올리면 이렇게 볼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 밸런스 조정, 여기서는 하이하고 EQ 이런 조정들이 되고. 그래서 패드를 여기서 볼 때는 내가 어떤 드럼이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피아노 여기에 컨본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패드에는요. 얘가 요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패드. 자, 스프리트는 얘는 이제 분할 잠깐 시켜서 사용하는 것들이고, 서브 스케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함부로 이렇게 손대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뭐 메이저 이렇게 나오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갖고 되니까, 이게 큐터라고 그러는데, 커터톤이라고 이제, 사용할 때 따로 방법으로 있어요. 잘 쓰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는 카오스라고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얘를 터치해서 올라가는 효과적인 사용 방법. 다른 쪽의 방법으로. 주로 뭐 음악 이제 라이트의 음악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사용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얘들은 다시 갔다 오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요렇게 카오스. 예, 이거 뭐 마이크 세팅이고 이런 건 뭐 잘 안 하시니까 마이크 넣고 그냥 저기 세팅하시면 되고요. 자, 요 부분에 이제 멜로 라인에서 요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제 드럼이 이제 소리가 세요. 아, 이 드럼이 너무, 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럼이 세면 드럼을 어디 찾아야 될까 망망할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꾸 만지면 괜찮은데 처음 하시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죠?
그럼 볼륨에 여기 이제 터치하시고, 지금 드럼이 안 나왔어요. 셀렉터로는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왼쪽에 있는 악기에 대한 것들이 다 떠요. 그러면. 자, 얘는 악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키트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베이스는 어떤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 자, 기타는 터치하면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와서 볼륨에 오면 이 악기 전체에 볼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 여기 리듬이, 이 악기 전체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리듬의 모든 것들이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시퀀스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솔로를 트랙을 여기 눌립니다. 이렇게 눌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터치 하나 되어 있던 것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터치하면, 자, 여기 드럼이 안 들어갔어요. 이건 드럼 들어갔네요. 자, 베이스. 모든 걸 들어간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고, 어떤 소리가 세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또 다시 한번은 얘를 이렇게 터치해서 꺼도 되고요. 이렇게 뮤트 됐죠.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게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갖고 올려도 되고, 얘를 돌려도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가, 나 지금 드럼 소리 크게 해야 되겠어. 베이스는 우리 아파트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줄이시고. 뭐 기타 소리가 좋아. 그러면 올려요.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장을 어르신들 하실 때는 여기 눌리면 자꾸 다른 쪽을 눌려요. 원래는 제일 밑에죠. 클랜트 스타일 세트라고 라이트 클랜트 스타일 세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막 라이브러리에 가서 이렇게 만져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저장할 때는 여기 스타일 셀렉터를 꾹 눌러서 이렇게 꾹 누르면 얘가 떠요. 얘가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오케이 하면서 예스 집어넣을까 하면 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요런 세팅들을 이제 하실 때는 요렇게 셀렉터를 바꿔갖고 또 반대로 또 오른쪽에 이제 음색을 좀 높게 나는 좀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올 때에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시고요. 소리가 좀 약해 하면 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볼륨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 매뉴얼을 악기를 갖고 오면 매뉴얼을 자세히들 좀 보세요. 우리가 뭐 이런 뭐 가전제품을 사거나 모든 걸 사면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따라하면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좀 이제 이거 영어 번역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잘 혼돈할 때가 많거든요. 아주 많이 하시던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처음 하시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세트 확인을 할 수 있지만요. 세트 확인과 얘를 터치할 때에는 다른 음색들이 나와요. 카테고리에 여기 들어와 있는 이제 리가시, GM 모드, XG 이런 것들이 뜨는데 얘를 누르면 팩토리밖에 하나밖에 안 떠요. 그래서 음색이 이거밖에 없나 처음에 나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니까 다 이제 우리가 말하면 단축키죠. 다 숨어 있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이올린 소리가 아유 너무 세다 그리고 올라가면 세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낮추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몇 번에 있었죠. 지금 이럴 때 몰라 몇 번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키보드 세트 이렇게 터치하면 3번이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럼 3번 꾹 누르시고 얘 나오면 오케이 하시고 예스 하면 이렇게 다른 곳에 갔다가 이렇게 3번에 와요. 볼륨에 오면 58로 바뀌어 있죠. 아까 115였어요 저는. 그죠? 자, 이렇게 118로 바꾸시고 그러면 얘를 전체적으로 얘를 또 따로 또 올려줘야 돼. 밑에 거 첼로로 첼로하고 저는 같이 섞어서 이제 믹싱 쓰죠.
묘미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됐을 때, 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다 똑같이 올리고 싶다 할 때는 메뉴에 오세요. 메뉴에 와가지고, 요, 믹서 튜닝이라고 있어요. 터치하면, 지금 얘. 낮아졌죠? 이렇게. 낮아졌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제로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로로 했어요. 같이 다 올리고 싶어. 두 개 다. 근데 하나 올려놓고 하나 올리기 귀찮으니까 여기 볼륨 링크에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 올리면 두 개 같이 다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나 아니면 아까 여기 있던 여기에서 그냥 아까 3번이나 거 외워 있으니까 꾹 눌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3번 뜨고 있죠. 여기 잘 보시고요. 화면에 안 나왔을 때는. 그러면 얘를 뭐 1번에 넣고 싶으면 여기 터치하시고 1번에 해놓고 오케이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까 셀렉트 바꿔서 드럼 리듬도 마찬가지로 자, 122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아유 127 크게 쓸래. 그럼 제일 큰 소리예요. 얘 꾹 눌리는 거예요. 꾹 눌리면 얘가 떠요. 오케이 해버렸어요. 오케이 하면 자, 리듬이 이제 다른 데 갔다 올게요. 127로 바뀌어 있어요. 그대로요. 봤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어떻게 했죠? 120으로 해놨죠? 그대로 꾹 눌리고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운드가 이제 자, 요렇게 해서 사운드를 충분히 자기 좋아하는 소리로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글로벌에 와서 리미트가 있어요. 리미트. 여러분들은 악기를 구입하시면 이제 이렇게 떠 있어요. 리미트에 보면 리미트는 뭐 전체적인 건데 EQ에 이렇게 보면 PA700 베버리지라고 이렇게 베버리지라고 떠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EQ예요. EQ. 내가 EQ를 조정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터치해가지고 하면 얘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저 보세요.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하이를 더 넣고 싶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자, 얘도 올리고 싶어요. 올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 드럼 소리 더 올리고 싶어. 그러면 중음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해서 뽕뽕 하는 소리 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눌리셔가지고 보면 쭉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저는 이제 라이브 하러 갈 때 락을 써요. 락을. 왜? 베이스가 엄청나게 좋아요. 파워가 있어요. 완전히. 네, 그래서 뭐 고음 조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집에서 하니까 소리가 너무 퍼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공장 출하해야 될 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리미트 이제 프로테이지를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택에 뭐 이렇게 어택을 어느 정도 넣고 어택을 잘라주는 놈들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의 세팅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요 멜로디 하나고.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릭스는 뭐지? 뭐 여기 마크는 뭐지? 스코어 뭐지? 얘 가사 써서 넣는 거고요. USB로 또 작업해가지고 그러면 악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 잘 안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사놓고 불을 밝히려니까 잘 안 돼. 화면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두워져 있어요. 이거 누가 뭐 잘못 만져갖고 이렇게 되면 이거 전압이 잘못되어서 고장났구나 하지 말고 이거 메뉴에 보면 불 있죠. 그죠? 뭐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또 모르는 분이 혹 있으면 또 악기 좀 들고 가야 돼. 무거운 거. 이렇게 얘를 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한 90 정도에 쓰고 있어요. 뭐든지 만땅은 안 좋은 거예요. 만땅 그래 죄송합니다만 최고의 볼륨은 뭐든지 상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잠금, 리듬 그 잠궈서 이제 템포고, 메트로놈 여러분들 뭐 이렇게 피아노 치거나 연습할 때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템포 조정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뭐 템포 조정만 하면 되고, 예로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스플리트가 얘기하는 스플리트 있죠. 사운드에. 여기서 글로벌에서 그 아까 저 말씀드렸죠. 프리페런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자동 반주를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꺼버리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동 반주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 웅웅거리죠. 이렇게 이 음이 다 풀로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칠 때나 저 이렇게 하면서 외국 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죠. 이렇게 연주 많이 하시는 거 보잖아요. 외국 분들 연주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막 그렇고 스프리트예요. 부다리죠. 예를 들어 이제 풀어주고 잠궈주고 얘랑 얘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동 악기에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셋라고 있어요. 템포에 보면 여기 리셋 템포 보면 탭 템포 리셋는 뭐냐면 일명 우리가 박자 틀렸을 때 노래가 따라라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라 그러면 얘로 리셋 시켜야 돼요. 처음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업소 생활할 때 노래 부르는 사람들 오면은 오브리하고 이럴 때는 아유 짝꿍 너무 낸다고 짝꿍 날 때 맞추는 이제 얘는 또 이걸로 해도 템포가 나오죠. 예. 그래서 또 여기는 페다우 이제 서서히 이제 엔딩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음을 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음을 쓰시잖아. 근데 이렇게 쓰시다가 막 너무 세고 여기 팩토리에 있는 음들이 너무 막 생각보다 세요. 그럴 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라이트 키보드 세트 2에서 스타일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1번으로 들어가 버려요. 얘 음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를 꾹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눌려요. 그러면 탭이 떠요. 지금 레올 바이올린이라고 있죠. 그죠? 얘를 터치해서 이름을 바꾸시든지 뭐 자기 좋아하는 것들로 해서 유저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인데도 볼륨이 저장되고. 그럼 볼륨이 지금 114인데 좀 더 올려볼까 하면 뭐 이렇게 낮출게요. 이제 센 거. 100으로 이렇게 했어요. 꾹 눌리세요. 이렇게. 얘를 터치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갔다가 일로 와볼게요. 백돌이죠. 자, 요거는 처음에 왔던 그 리듬 때문에 이제 여기 100으로 바뀌는 게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하면 아까 앞에 거 찍었는 게 다시 얘 볼륨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100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해서 세팅을 다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연주하다가 이렇게 이제 연주하시다가 자, 보세요. 나는
뭐 백돌의 거 쓰면 올게의 거 쓰면 저는 이제 많이 곤란하가 소리가 그렇게 막 쾅쾅 나오는 소리들이 없죠, 그죠? 그건 이제 여기서 세팅을 다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얘는 뭐 약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제 올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얘도 올려져 있는 거고요. 124로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요. 120으로 되어 있죠. 자, 좀 전에 했던 우리 114. 여기 오면 100으로 되어 있나? 110. 예. 그래서 아까 여기에 유저에 집어넣었던 바이올린 같으면 1번인가? 네, 하여튼 이런 것 110이죠. 요렇게, 예, 요렇게 해서 그 설정된 데에서 바로 얘가 볼륨이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110이죠. 그러면 이 소리 좀 더 올리고 싶으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119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름이 원 이름이 이제 진 이렇게 쓴데 지찬이라고 지금 해요. JI 이렇게 있죠, 그죠? JI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편집해서 집어넣은 것들. 자, 이렇게 이제 앞에 피아노 소리 좀 약했으니까 이제 더 올려갖고 저장해 놓으시든지. 좀 전에 이제 브라스 썼던 그 볼륨이 일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뀌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요렇게 하나씩 다 해놓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얘들 이제 하나씩 설정해갖고 다 117죠. 요렇게 해서 유저에 있는 놈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밸런스들을 하나하나 그 음들을 여기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설정되어 갖고 집어넣으면 이 소리들을 하나씩 골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리듬이 우리가 쭉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쓰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 다 뽑아갖고 좋은 것만 해서 어디 설정 놓을까 할 때 또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뜨고 있죠. 송북에 저장하는 방법들이 잠깐 말씀드리면 라이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누르고 송북을 누르고 라이트 하시고, 라이트 하면 금방 쳤던 것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리듬 사용했던 것이요. 쳤던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월치를 한번 해볼게요. 월치 하면 얘가 월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 저장되고 나면 셀렉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이트 이렇게 하셔서 뉴 송 하면 하면 어디로 들어왔죠? 북에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얘를 여기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또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송북에서 역삼각형 눌리고 여기요 보면 에너벨리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죠? set list add라고 요거를 터치해줘요. 여기를 체크해줘요. 체크. 이렇게 체크하면 꺼지게 되어 있죠. 체크.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그러면 add to list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지. 만약에 디스코 넣고 싶어. 그러면 add to list 하면 얘가 이제 1번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사용할까? 이제 송북에 이렇게 와서, 자, 그러면 월치를 넣어 놓을게요. 두 번째 이제 하면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체크 꺼지면 작동이 안 돼요. 여기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시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여기 또 월치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시간이 꽤 많이 간 것 같아요. 정말 이 악기 굉장히 좋은 악기입니다. 이제 내일은 다음번에는 여기에 이제 패드에서 또를 하나 만드는 방법들, 패드에서 이 키를 가지고, 근데 이 지금 소리가 별로야. 이 드럼 키트 소리가.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사운드에 와서 얘를 찾아가지고, 팩토리에 있었죠. 팩토리 드럼이죠. 예, 1번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럼 키트를 찾으세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EQ에 와서 이렇게 하시고 리벌브 같은 거 에코 꺼버리고 다 빠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저장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자 해볼까요? 자, 라이트 사운드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름을 써야 되겠죠. 이제 뒤에 거 지우고 키트는 써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항상 XG 악기들도 XT7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름은 이제 정해졌으니까 셀렉터 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악기점에서 이제 올 때 제가 갖고 온 것들이고, 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들에 이렇게 쭉 나와서 뭘 지울까? 이건 뭐 흔한 거니까. 또 그 중요한 것들 제가 다 편집해서 넣어놓고 만들어놔서 잘못하면 또 데이터가 날아가거든요. 덮어 씌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좀 전에 편집했던 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 보내야 되겠지. 나가고 이 하나 키트 만든 걸 가지고 레코드에서 자, 뉴 스타일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메뉴에 가서 스타일 에디트에서 카피에 와서 셀렉트 하면 유저 방이 나오게 되어 있죠. 유저 방이 나오게 되어 있고 유저에 있는 것들을 하나 또 뽑아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지금 만들었던 거 여러분들 오늘 그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좀 전에 했던 거 있죠. XT 얘를 불러오니까 소리가 아까보다 울리는 것들이 많이 죽었죠. 이거 뭐 데시벨 올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또 컨타이즈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쭉 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가지고 리듬을 하나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증폭시킬 수 있는 건 또 어떻게 메뉴에 와서 보면 이벤트에 있어요. 이벤트에 약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올려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올리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메뉴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스타일 에디트에서 여기에서 벨로시티로 오는 거예요. 벨로시티에 와서 터치하면 127 최고 풀 사운드로 해놓고 익스커트 했죠, 좀 전에. 그러면 얘가 127 여기서 이제 바뀌어주는 거예요. 소리들이 다. 자, 해볼게요. 좀 전에 내가 익스커트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127에서 익스커트하고 다시 메뉴에서 이벤트로 가면 127로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리 증폭하는 방법들이 따로 다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세게 넣을 수도 있고 약하게 넣을 수도 있고 또 시퀀스에 와가지고 이제 나가볼게요. 이제 이건 없었던 걸로 해버리고 이 리듬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시퀀스에서 또 상당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여기 키트를 하나 만드는데 좀 전에 이제 했던 키트 얘도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이런. 몇 마디 나가야 되겠죠? 오케이 하시고. 자, 스타트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건 다른 스네어를 다른 터치가 섞이도록 해놨는데 그 소리 나도록 해서 두 가지 소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여기가 아니에요. 자꾸 습관이 돼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네, 카톡이 들어왔네요. 근데 파일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 저장하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로드 해놓고 쓰면, 예, 좀 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거, 예, 좀 템포 좀 빨리 하려면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또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해서 다시 또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기가 굉장히 안에 들어가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또 이 사운드를 하시다가 여기는 소리가 센데 여기가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부분은 여기서 줄이는 게 아니고 요 안에 들어가서 글로벌에 가면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길은 것 같아요.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뭐 중간에 하시는 분도 괜찮고, 앞으로 이제 제가 안에서 리듬을 만들면 제가 만드는 거 이제 영상에 올릴 때는 죄송합니다만은 다 여기 있는 소스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만드는 거 그 영상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만 보실 수 있도록 그거 몇 가지 올리고, 이제 이 악기에 대해서는 거의가 뭐 여러분들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이 악기 가지고 연주를 해도요, 그 합주를 해도 엄청나게 큰 사운드로 만드는데 오히려 신디 한두 개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디는 잘 사용하는 것도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다 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또 반 좀 보시다가 또 지루하시면 이렇게 보시고, 저도 이거 하는데 지금 목이 막 아플 정도입니다, 지금. 네. 1시간을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하게 되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고 해서, 그래서 제가 했던 영상들 보시면서 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 크리스찬이니까 항상 꼭 마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초보 기초 강좌들 것들을 많이 좀 올리도록 할게요. 앙상블이라고 하모니죠. 요거 잊어버렸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음들을 이제 합창으로 넣어놓은 앙상블입니다. 요거는 이제 음이 2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주 뵐게요.